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가 실무와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것은 주로 경매의 경우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민법하에서 일반 매매나 상속 등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결정 및 판결 등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실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소유자 및 채무자의 자유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서 토지만의 경매 사건이나 건물만의 경매 사건의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상 본 지상의 입찰의 건물 한 동 소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등 막연하게 기재되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조 없이 해당 물건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경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정지상권 사례를 중심으로 그 분석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경매물건 분석 방법입니다. 토지만의 매각인 경매물건인 경우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만의 경매 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분석의 핵심이겠죠. 진이은행의 임의경매와 임차인 홍길동의 강제경매, 중복, 이중경매 사건입니다. 주택임차인 홍길동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했죠. 토지만의 경매 사건에서 주택임차인도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 이는 지상에 주택이 소재하나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상 건물이 경매에서 제외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이유는 종전의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아직 신축 건물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축 건물이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분석의 관건입니다. 보존 등기를 못한 이유로는 고의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인지, 단순 사용 승인 미신청인 경우, 향후 사용 승인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 해당 여부,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착공 신고일과 토지 근저당 설정일 비교. 토지 근저당 설정일이 착공일보다 빠르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및 현지 시세와 토지 활용도, 공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청구 가능한 지료액을 산정, 예측해 본 후 최종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지료 수익률이 7% 이상이면 입찰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인 능력,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토지만의 경매 사건 입찰 전략입니다. 입찰 목적에 따라 그 전략도 달리해야 합니다. 입찰 목적이 개발 실소의 목적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청구 가능한 지료를 예측하여 지료의 수익률이 7% 이상이라면 입찰을 고려할 수 있죠. 지상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사정, 건물 노후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건물만의 경매 사건 입찰 전략입니다. 건물만의 경매 사건의 경우 토지만의 경매 사건에 대한 입찰 전략과 반대로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입찰 목적이 실수의 목적이라면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입찰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견고한 건물인지 건물의 노후도를 조사하고
지료 산정에 유리하게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및 시세가 낮아야 합니다. 전 건물 소유자의 지료연체 여부를 조사, 지료연체가 없어야 하겠죠. 법정지상권 입찰 참여의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찰로 시세의 60% 이하로 저감되었을 것. 토지만의 경매 시 지료 산정에 유리하게 공시지가가 높아 감정평가액이 높을 것. 지상 건물이 미등기,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향후 2, 3년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대출받을 생각하지 말고 경우에 따라 받는다 해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받을 것.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은 대출받기가 어렵긴 합니다. 지료연체 시 지상권 소멸 청구를 위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지급 능력이 없을 것. 즉 법정지상권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좋겠죠. 지상 건물이 가능하면 비수익성 물건일 것. 입찰의 기준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보다 청구 가능한 지료에 맞출 것. 1단계 지상에 건물이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최대한 낮은 가격에 낙찰받습니다. 토지 감정 가격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에 낙찰받는다면 지료 선정 시 낙찰 가격이 아닌 감정 가격 1억 원에 5에서 8% 수준의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산술식으로 지료가 5%로 결정됐다면 1억의 5%인 500만 원입니다. 낙찰가, 투자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연 500만 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10%가 되죠. 토지 낙찰 대금 완납과 동시에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2단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은 지료 내용을 토지 등기부에 등재합니다. 3단계 법정지상권자가 2기 이상 지료연체 시 소멸 청구를 악용한다면 4, 5년의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자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료 지급을 연체하게 되면 지상 건물을 가압류한 후 건물만의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채권에 대해 1년분 정도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죠. 즉 지료연체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가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료에 대한 가압류는 대략 토지 감정 가격의 5에서 8% 정도로서 대략 1년분 정도로 정하여 다소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영상은 간단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과 지금까지 알아본 토지 투자 방법을 경매 물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벨에 감사합니다.